네트워크 관리사 2020년 2월 시험이죠. 2월 시험의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출풀이를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저희 이제 보안팀.com인데 저희 사실 취업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인베스트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인베스트 제가 이걸 그룹핑을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냥 막 올리고 있는데 인베스트 TV라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제가 이제는 알고 있는 한 22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업무 잘못하면 독된다, 자기 개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1편 2편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써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네트워크 관리사, 그죠? 네트워크 관리사 이렇게 치면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CP/IP입니다. 사실은 그거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올려놨고 그리고 기존 2018년도 기출 문제,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풀이 동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주요 문제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시험은 2020년 2월 패킷이 라우팅 되는, 이제 라우팅이라는 건 뭡니까?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경로 추적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로 목적지까지 가는 경유지의 응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뭐냐. 지금 트레이스 RT는 얘는 윈도우의 명령인 거고요. 이제 답이 이건데 윈도우의 명령인 거고, 트레이스 라웃이라고 그러면 리눅스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리눅스 시스템에 이렇게 로그인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리눅스는 칼리 리눅스라고 해서 그냥 리눅스에다가 해킹 도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 라웃 따따따 이렇게 기사.월.kr 이렇게 하면 로유티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이제 지금 UIP가 JIP입니다. 그래서 JIP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추적이 돼서 나온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도 CMD 이렇게 치면 트레이스 RT죠. 윈도우는 따따따 기사.월.k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P 목적지가 요거네요. 14.5 UIP 그죠? UIP 기사.월.kr로 추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하는 게 이제 요 내용이고, IP config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IP 설정이죠. 그죠? IP config라고 얘기하면 요거 현재 지금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전 와이파이인데 와이파이에 설정되어 있는 거. 리눅스는 그게 if config 그죠? 명령어가. 그래서 지금 요 IP가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C 클래스에서 유효한 IP가 뭐냐? C 클래스는 192부터 223번까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3번이 됩니다. 자, IP 헤더에 포함되지 않은 필드는 뭐냐? IP 헤더입니다. 버전 있고요. 에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TCP의 응답 정보, 컨트롤 플래그라고 해서 응답에 나온 거고, 그 설명은 이제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와이어 샤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죠. TCP 덤프 -i의 인터페이스명 eth0에 호스트 따따따.naver.com으로 가는 것만 기록을 하고, 그죠? 그것만 모니터링하고 write a.cap 파일에 저장을 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는 네이버로 가는 거를 스니핑하는 겁니다. 현재 0, 즉 네이버로 연결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를 켜서 브라우저죠. 네이버로 지금 이제 따따따.naver.com 이렇게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는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나가면 요게 이제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가 지금 연결이 됐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요게 추적이 요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캡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ap 파일을 보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뭔가 캡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죠. 방법 자체는 맞아요. 아마 네트워크 자체가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와이어샤프로 지금 이제 읽은 H.캡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캡처가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스니핑이 돼서, 캡처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 이제 라이트가 이제 저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캡처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TCP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에러를 검사해서 스스로 수정은 못하죠. 이제 넘어갑니다. 수신자 버퍼의 크기에 맞춰 송신 측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자가 요 이제 버퍼가 있는데 이 버퍼를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리가 하나 비었죠? 하나 남아있죠? 그런 경우 윈도우 사이즈를 1을 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자리가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한 개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비어 있으면 세 개를 동시에 보내죠. 이런 기법을 우리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를 한다. OSI 7계층의 프로토콜 분류할 때 다음 중 같은 계층에서 동작하는 것은 뭐냐? SMTP는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죠? 얘는 응용 계층이죠. 얘는 메일 발송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메일 발송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좀 보여주면, 사실은 여러분들 네트워크 관리사는 충분히 기출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붙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파이썬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권한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메일 발송은 SMTP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 3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는 이건 저희 구글 지메일이고, 요게 이제 지메일에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mtp@gmail.com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메일을 보내라. 근데 누굴 부르냐면 send 메일을 부르니까 얘를 부르고요. 그래서 얘가 메일에 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 지메일을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지메일로 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메일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일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당연히 smtp.gmail.com이라는 메일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gmail의 메일 서버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send 메일을 그 리눅스 서버에 설치를 하면 이제는 gmail 쓰지 않고 우리의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디죠? 이메일 있고, 버퍼에 그 슬라이드 윈도우 했고요. SMTP 했고,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IGMP죠. 그래서 IGMP는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등록된 자만 받을 수 있게. 자,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의 성능을 관리한대요. SNMP죠. SNMP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거고, 얘는 UDP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 중 네트워크의 거리를 계산할 때 호비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요거 라우터 하나 통과하죠. 1번, 2번, 3번, 3번 통과해서 이렇게 가요. 얘는 똑같이 3번, 그리고 이렇게 가도 3번.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똑같은데 이 통과하는 라우트의 수가 적은 쪽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는 TTL, Time to Liv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홉은 IP 버전 6에서 하는 얘기고, TTL은 IP 버전 4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홉의 총계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게 뭐냐? RIP고요. OSPF는요, 코스트를 구해서 경로를 결정하는데, 코스트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보고 응답은 속도 있죠? 그걸 비용으로 환산해서 적은 쪽으로 보낸다 이거죠. IP 버전 6의 주소는 16진수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게 하냐면 똑같아요. IP 콘피그를 쳐보면
여기에 보면 16진수 IP 버전 6의 주소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나오는 거고, TFTP는 이제 UDP를 사용하고 인증이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3웨이 핸드세이킹은 TCP에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글인 거죠. UDP를 쓰니까. 넷스테이트 명령을 진행할 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뭐냐? 12번 뭐죠? 4번. IP 패킷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이트웨이 정보다. 이건 트레이스 라우트 이 명령이죠. 이건 1번 문제죠. IP 어드레스를 물리적 주소로 바꾸는 것 ARP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랭카드의 주소를 갖고 가니까 ARP-A라고 치면 각각의 IP별로 물리적 주소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 ipconfig/all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이게 이제 물리적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헷갈리네요. ipconfig all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find string, 그래서 물리라는 단어만 찾아줬죠.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요거고 그죠? 이거 했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연결 없이 없는 IP 기반의 프로토콜로 오버헤드를 갖는다. 재전송 처리 시에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에러 처리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보냈죠. UDP 얘기하는 거고, 다음 B클래스에서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다. B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클래스니까 지금 이제 이 끝자리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자리에 뭔가 값이 있어야 되죠. 6개니까 224, 224 하니까 어떻게 돼요? 3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0이 8개잖아요. 셋, 7, 8. 그러면 이 두 자리는 2비트니까 얘는 0일만 가지니까 두 가지 곱하기 하면 2, 4, 4개밖에 표현 못하죠. 하나를 더하면 6개. 그래서 1, 2, 4, 8, 16, 32, 64, 128. 그럼 이 세 자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로 하니까 이걸 다 더하면 돼요. 그래 242 되는 거죠. 인터넷 전송 방식 중 특정 호스트로부터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에게 보내라. 그게 뭡니까?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끝에 IP가 그러니까 우리가 IP 주소를 할 때 끝에 IP가 255. 이거는 브로드캐스트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있는데 이 0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죠. 팩트, 사설 IP죠. 사설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7번을 보면 한번 NAT를 사용할 경우 내부 사설 주소는 C클래스만 사용 아닙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시에 전송 매체를 통해서 신호를 신호의 전달 속도가 주파수의 가변적인 속도에 왜곡된다. 뭐 지연 왜곡,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해선을 여러 개의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멀티플렉싱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고 있는데요. 송신자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선로는 하나야. 그러면 이거를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쏩니다. 그럼 이제 파장이 이렇게 중첩되는데, 중첩돼서 쏠 수가 있는데 2의 n개의 신호를 1로 바꾸고 도착하면 1을 다시 2의 n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쭉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CRC, 이거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CRC를 하고 있는, 수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트랜스포트에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OSI 7계층 혹은 TCP/IP 4계층을 봤을 때 트랜스포트 계층은 세그먼트라고 얘기하죠. 세그먼트.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하고, 프레임은 데이터 링크죠. 그래서 CRC는 그 데이터 링크에도 있고요. 트랜스포트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비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션 계층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세션은 대화를 수행하고 에러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에러는 트랜스포트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에서 하는 거고, 두 개의 에러 제어의 차이점은 트랜스포트 계층은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으면 도착했냐 도착하지 않았냐, 엔드 투 엔드 에러 컨트롤이 트랜스포트고,
각 요거별로 에러 체크를 다 합니다. 이걸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링크에서 하는 에러 체크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미네이터는 올바른 것이네. 시그널을 방지하기 위해 쓰인다. 이건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요. 그 다음 OSI 7개시 뭐예요? Physical Data Link Network, Transport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요거죠. 외워야 되죠. 다음 802. 이제 802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802 표준으로 틀린 것은 뭐냐? 연결이 옳은 것은요. 802.11이 와이파이 무선 랜이죠. 무선 랜. 그래서 1번인 거고.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블럭으로 되돌아가고 모두 재전송한다. 고백에 빠진 것만 재전송한다. 셀렉티브 어댑티브. 그죠? 셀렉티브 리피터인가? 그죠? 셀렉티브 리피터죠. 자, 패킷 교환을 하기 위해서 패킷 교환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능, 그죠?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이게 4번이네요. 다수의 링크를 하나의 논리적 채널, 이건 멀티플렉싱이죠. 그죠? 멀티플렉싱 하는 거고요. 패킷 교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날라오면 데이터를 줬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보내고 보관했다가 다시 보내고 그래서 스토어 앤 포워드 축적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낼지 경로 결정하고 그런 게 이제 패킷 교환기인 거고 맥 어드레스는 48비트로 되어 있고요. 2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제조사, 그 다음에 나머지 24는 제조사별 일렬 번호로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 IP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에 중복된 매저수가 할당되면 오류죠. 당연히 오류죠. 유일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벤트 로그는 무엇이냐? 이벤트 로그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시스템 응용 보안, 그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28에 2번이네요. 보안, 감사 이벤트, 그죠? 파일 사용한 감사 이벤트는 보안 쪽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EFS는 엔크립션 파일 시스템,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암호화키가 없는 경우 암호화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고 내용도 볼 수 없지만 파일은 복사가 가능하다. 이건 2번 잘못된 거고요. 자, 복사도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갑니다. 윈도우 RC2 서버. 이거 이제 윈도우 RC2 서버 실질적으로 써보려면요. 제가 이제 요게 해놨죠. 뭐냐면 AWS를 해놨어요. 그 동영상 요거네요. 아마존 AWS EC2 서버. 예, 그리고 IIS 구축하기. 요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2008 버전은 아니지만 윈도우 서버를 한번 써봐서 실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번에 1번이네요. 가급적 많은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만 활성화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개수를 지정하는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최대값은 맥스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죠, 맥스 클라이언트 최대값. 자, 리눅스에서 다른 파일의 내용을 결합시킬 때, 그죠? 사용하는 살피거나 다른 파일의 내용을 결합시키는 리눅스 명령어는 뭐냐? 이게 좀 문제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간단한 파일의 내용을 살피거나 이거 본다 이거죠. 그럼 캣이 맞습니다. 다른 파일의 내용을 결합시킬 때 사용한다. 이 문장이 조금 요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건 기출 문제니까 근데 유사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또 LS는 디렉토리를 보는 거고 파일을 보는 거고 CP는 복사하는 거고 move는 이동하는 거죠. 네. 34번 현재 디렉토리를 보는 명령어는 pwd 그죠? 현재 디렉토리 위치 그죠? 위치 보는 거.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데몬 프로세스, 즉 떠있는 프로세스 명령어 ps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심플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기사 공부할 때 그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보안 기사 사이트가 있죠. 예, 보안 기사고 여기는 동영상 다 제공됩니다. 전체 다. 자. 그래서 리눅스 커맨드는 잘 알아두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 하이퍼V에 관한 설명. 이제 가상화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 리눅스를 띄워놨죠. 이런 게 가상화인데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버추얼 박스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35번에 4번이네요.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가상 아닙니다.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윈도우 서버 안에 지금 저는 4개의 가상화, 그죠? 게스트 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통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 컴퓨터의 기계에 깔려 있는 OS를 우리는 호스트 OS라고 하고,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 호스트 OS 위에 깔린 OS를 우리는 게스트 OS라고 하고, 이건 N개, 어떤 가상화 소프트웨어건 여러 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부팅할 때 자동으로 IP, DHCP죠. 그죠? 요거는. 자, DNS 서버의 역할에서 지원하는 레코드 형식과 그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DNS는 주어진 사서함, 이거 매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서함은 MX죠, 메일은. 자, 리눅스에서 그 사용한 사용자가 내린 명령어를 커널에 전달해 준다. 그렇죠? 셀이죠, 셀. 우리가 셀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PWD 이렇게 이런 걸 셀이라고 합니다. 수압 영역은 이제 free라는 커맨드를 보면 이게 수압 영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압 영역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39에 수압이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크를 이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거죠. 다음에 명령어는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GPU 업데이트, GU 업데이트, 루트만 사용 가능한 명령어는 도대체 뭐냐? 41번에 1번 체인지 오너, 사용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 체인지 오너는 ls-alp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이 파일의 소유자거든요. 이 소유자를 바꿀 때 그죠? 사용하는 커맨드다 이거죠. 자, 명령 셀 및 스크립팅 언어로 강력한 확장성을 갖고 있고 수많은 서버, 윈도우에서네요. 이거는 딱 하나죠. 파워쉘이죠. 여기 이제 윈도우 7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하면 이렇게 파워쉘이 이렇게 나오는데 CMD랑은 다르죠. CMD는 뭐 이렇게 CMD 이렇게 치면 명령 프롬프트, 그죠? 이렇게 화면이 약간 다르죠. dir 치면 이렇게 나오고 ls, 리눅스의 ls를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윈도우의 호환성 쉘이 파워쉘이고요. 나머지 쉘들은 리눅스 거고요. 자, 도메인 네임 서버에 질의를 하는 걸 네임 서버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파일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resolve라는 파일이죠. 이름 풀어주는 거. 자, 시스템 설정이 위치한 거는 뭐냐라고 그러는데 설정은 모두 다 ETC에 있습니다. 리눅스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도 설정 파일은 전부 다 ETC, 로그 파일은 다 바 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bin, 그죠? 그 다음에 키 분배에 해당되고 버전 5로 구성된다. 이제 커버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커버러스는 원래 이건 보안인데요. 어떤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로그인할 거예요. 하나는 티켓 서버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고 이 티켓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커버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기기 RAD에서 미러링은 뭡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최소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를 쓰면 A 쓰고 똑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블의 손실로 인해서 감쇄되는 신호를 재생한다. 정기적인 걸 한다. 리피터죠. 정기 증폭. 리피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리피터는 항상 나와요. 리피터는. 자, 100mbps 이상의 속도의 고속에 전송하고 트위트 페어의 동축 케이블 가진 넓은 테이블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면 코어와 크레드로 형성됩니다. 광 케이블 100m 이상. NH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은 뭐냐면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 거의 다 기출 문제입니다. 거의 99% 이상 기출 문제고요. 특정 컴퓨터가 등록되지 않는 컴퓨터가 네트워크 못 쓰게 하는 거. 그거를 NAC라는 보안 장비라고 하고 다른 말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이라고 합니다. 역할 기반은 아니에요. IP와 맥 주소를 가지고 탐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고 너무 쭉 올라가 버렸네요. 여긴가 보네요. 49번 3번이네요. 라우트 배정 과정을 요약한 것은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기출풀이를 했는데
나머지 문제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기출풀이만 봐도 제가 볼 때는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아까 유튜브에 올려준 그 동영상 보시면요, 기본 개념 확실합니다. 기본 개념이 확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정보 보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지금 우리가 옛날로 치면 CCNA 이런 자격증의 계열이 있잖아요. 요즘은 AWS 클라우드 환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일하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